안녕하세요. 요 며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자 시장에는 반도체 고점론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호황은 다르다는 말이 어디서나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42년 동안 그 말은 34번 틀렸습니다. 메모리 값이 30% 넘게 무너진 적이 딱 그만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따라오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급락이 진짜 호황의 끝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서 있느냐? 둘째, 무엇이 이 호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냐? 지켜볼 신호 세 가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이 왜 34번 무너져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값이 오르면 회사들이 너도 나도 공장을 늘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물건이 넘쳐 공급이 많아지면 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바닥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이 사이클이 지난 42년간 되풀이 됐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진짜여도 값이 오르는 한 공급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순간 값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늘 수요만 보고 공급을 잊을 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이클이 어디쯤 왔는지 분석해 봅시다. 지금 어디쯤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볼 값은 계약가, 즉 기업끼리 대량으로 주고받는 실제 가격입니다. 회사들이 밝힌 수치를 보겠습니다. 디램 계약가는 1분기에 8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폭이 분기마다 꺾입니다. 2분기엔 58에서 63%, 3분기엔 13에서 18%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줄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6월 22일 고점을 찍은 뒤 대표적인 메모리 상장 지수 펀드가 25%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가속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이 감속이 첫 번째 질문, 이 사이클에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의 답입니다. 지금은 초입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물이 될 변수가 바로 중국입니다. 다들 중국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중국의 대표 낸드 회사 YMTC는 세계 점유율을 8%에서 13%로 끌어올렸습니다.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445%나 늘었습니다. 미국이 제재 명단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놨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한의 새로운 공장은 올해 하반기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다음 국가 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증설을 겨냥했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중국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값을 무너뜨리는 건 늘 넘치는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두 번째 질문의 답, 끝을 알리는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첫째, 계약가입니다. 지금은 가격 상승률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이 진짜 신호입니다.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입니다. 둘째, 새 회사의 2027년 증설 규모입니다.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 세 곳이 공장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발표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늘리는 폭이 클수록 나중에 물건이 넘칠 위험도 커집니다. 셋째, 내부자 매도입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이 자기 주식을 파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이클이 꺾이는지 확인할 기준입니다. 이제 처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사이클의 어디쯤이냐? 수요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속이 느려졌다는 신호는 호황 사이클의 후반부에 가깝다고 해석됩니다. 둘째, 무엇이 끝을 알리는 신호냐? 계약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순간, 그리고 중국이 물량을 밀어내는 순간입니다. 후반부라는 말이 당장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구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호를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 계약가와 증설, 그리고 내부자 매도를 참고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분석은 모두 AI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더 분석을 원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